짠! 짠! 네, 오늘은 진만 팀장님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소개해 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 외 여러 방송사에서 패널로 다니고 있는 이제 김진만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경에서 진행하는 동시간대 MTN에 출연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MTN 시청률이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돼! 컷! 네. 오늘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좀 LG에너지 솔루션 얘기로 가득 채울 것 같은데, 먼저 지난번 술투기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엔캠이었는데, 이게 또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인가 봐요. 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NKM 말씀드렸었는데, 그 댓글을 막 봤는데, 샀다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 평단가보다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캠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일부 상승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은 이제 헝가리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엔캠이 헝가리 쪽에 공장을 최근에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많이 엮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엔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관련 원자재들이 막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 계약을 이전에 잘 맺어놔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되게 적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낙수 효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멀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가져가요? 네,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산지 얼마나 됐다고. 네. 우리 길게 봐. 알지기면 장기예요. 네. 일단 엔캠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진짜 최근 일주일 동안 저도 LG에너지 솔루션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이제 일반 청약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자금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편의 와이프의 뭐 아들, 딸 사돈의 8천 계좌까지 다 터가지고. 다들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벌라고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일주일 동안 저도 이것 때문에 빠져요, 이제 상장 때문에 빠져요라고 밖에 앵무새처럼 답변을 못했는데, 증시 자금 블랙홀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빠져가니까 매수 주체가 너무 없어서 뭐 최근에 공매도 자금도 거의 6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파는 사람은 계속 파니까 전체적으로 주가도 많이 밀리고, 미국 주식도 지금 최근에 보면 나스닥도 많이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짬뽕이 되면서 조금 하락세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무너져서 지금 저점인데, 금요일부터는 그 자금들이 어디 가지 말고 제발 남아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다시 돌아올까요? 금요일에 네. 반등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진짜 반등 못하면은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은행 쪽으로 많이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적금이 거의 4% 중반대, 뭐 5%도 막 가끔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올랐어?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금도 많이 올라가지고, 어차피 내가 뭐 1년에 굴려도 1%보다 수익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예 막 그냥 가버리자는 분들도 되게 많고, 최근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저점이니까 빨리 돌아오셔서 증시를 좀 지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쁜 기관분들 빨리 돌아오셔서 주식 좀 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꼭 사야 되는 그 할당량이 있지 않아요? 네, 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빼놨어요. 거기다 이제 보통 액티브 자금이랑 패시브 자금 두 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 투입되면은 그래도 증시에는 꽤나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 뭐 전망하고 예측하는 게 솔직히 무의미하죠. 네. 이게 진짜 그냥 순수하게 뭐 저평가 구간 막 이런 거 다 하면은 뭐 100조도 맞긴 맞는데, 지금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저평가 기업은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 그 평가 다 못 받는 게 현실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에 주가가 많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꾸준히 우상향을 해야지 증시에 부담이 안 가거든요. 괜히 처음에 따삼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부담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얘네 떨어지니까 우리도 떨어지겠네 하고 막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공모가에서 조금만 20-30% 올랐다가 뭐 하루 2-3%씩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건전한 이제 그런 시장이 구성되지 않을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장 당일날도 중요하긴 하는데 곧바로 이제 또 뭐 지수 편입도 네. 되고 패시브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아요? LG에너지? 네, 굉장히 많은데 좀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MSCI라든지 코스피 200 편입 지수가 발표되고서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발표 이전에 다 사두고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크래프톤이 그 예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크래프톤이 편입지수 이전까지 정말 연기금이 매일매일 사서 호재에 따라서 주가 올랐다가 발표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파는 거예요. LG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사전 자금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편입은 당일부터 아마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도 그랬고 페이도 그랬고 당일부터 아마 연기금 수급이 계속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그럼 2월에 편입되나? 맞아요. 2월 1일인가? 뭐 그럴걸요? 2월 1일, 2월 10일 만약에 뭐. 받으면 언제쯤 할 것 같아? LG에너지 커피 한번 내기해보자. 커피 내기 어때? 나 같으면은 상장한 날 그 변동성 클 때 난 한 9시에서 10시 사이 구간을 그냥 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청약을 받는다면. 저는 당일날 팔 것 같아요. 무조건. 오. 당일날 무조건. 아 그래? 네. 너 당일날 팔아야 되나? 저 지금 고민해. 그리고 이제 그 한 주씩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통할 수 있는 주식수가 너무 적어서 시장가 잘못 던지면 막 밑에다 걸릴 수도 있고 그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차라리 지정가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은 게 정말 유통 주식이 없으면 시장가 걸었는데 막 5팀 밑에다 팔리는 경우도 후가창이 있고 얇다라는 말. 네, 엄청 얇고 거기에 거래 대금도 엄청 많으면은 이렇게 막 등락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정가로 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괜히 시장가 팔았는데 나는 분명히 플러스 5만 원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 막 3만 원 되고 이럴 경우도 있으니까 시장가보다는 그래도 지정가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뭐 당일날 봐야겠지만 그래도 한 30-40% 이상 수익 나면 저라면 팔 것 같아요. 네. 나도 한 달에 한 네. 표. 근데 이제 모르겠어. 그날 돼봐야지 알 것 같아.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어떨까요? 저는 네. 셀 업체는 조금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은 조금 이제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일단은 배터리 보시면 거의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260조 정도로 수주 잔고가 남았고 이렇게 되면 100조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 그 위에 비교 기업이 CATL이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중국의 특성이 있으니까 CATL 시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7-80조 정도로 형성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수주 잔고가 늘어서 한 220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 20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카카오뱅크 상장했었을 때 이렇게 영업이익도 적은 은행이 이만큼 시총을 받았으니까 기타 4대 금융지주나 밑에 있는 지주도 다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재평가는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 업체들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가장 큰 수혜주로 보세요? 네, 올라가면 비슷하게 키 맞추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다행인 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으로 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분할해서 상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분할해서 상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식 선택 교부권을 주던지 전체적으로 베니핏을 주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노베이션의 가치도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유가도 요즘 네, 유가도 좋은데 배터리 쪽도 좋아서 키 맞추게 된다면 그래도 한 30조 이상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가 그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 SK이노베이션이지. 무조건? 응. 이유는요? 저 약간 어디 믿거든요. 아, 그래요?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나도 그거 읽어보고 혹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자리도 좀 밑에서 잘 봤어요. 좋아 보였어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도 SK이노베이션은 좀 셀 업체 중에서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LNF랑 에코프로비의 소재도 다시 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워낙 앞에서 있는 선행 PER을 다 땡겼어서 지금 네. 나온 거라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배터리 3사가 한번 가지고서 그 이후에 좀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공장 증설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수주 잔고까지 25년도 거까지 다 긁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셀이 한번 올라가야지 밑에서 한 번씩 더 쳐줄 수 있는 저는 올해는 2차전지 소지주들은 되게 일부 기업들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엄청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소재 쪽은 올해 좋게 보진 않아요. 네.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장비? LNF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요? 네, 아우. 저기 잘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수익률이 많이 따졌어요. 네. 좋았을 때 팔았었어야 됐는데 조정 받을 때 팔아가지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마 직전 고점 보시면 에코프로비움도 한 20%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열어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긴 한데 올해는 그냥 부담이 좀 있으니까 뭐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시장에 돈도 없으니까 이전만큼의 화력을 내기에는 조금 이제 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거고 셀이 정말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막 계속 오르고 SK 이노베이션 따라 오르면은 그만큼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는 지금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1편에서 이 이슈로 다뤄봤고요. 2편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